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계좌에 쌓아둔 돈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저축한 돈을 보며 뿌듯해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재정 파멸로 이어지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현명하게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왜 은행 계좌의 과도한 현금이 여러분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NBC의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85%가 고금리 적금이나 예금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대신 60%가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일반 저축 계좌에 돈을 맡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관리는 개인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죠. 통장에 현금이 과도하게 많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좌 예금 계좌에 3천만 원이 있고 매달 200만 원 정도만 쓰던 사람이라면 잔고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명품 가방이나 새로운 전자제품을 보면 실제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계좌에 여유 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게 되죠. 2010년도에 진행된 지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국 내 2개의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고객 400명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고 재정 상황이 안정적인 사람들일수록 돈을 더 자유롭게 쓰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즉, 통장 잔고가 많을수록 매번 장을 볼 때마다 더 많이 지출한다고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에 몰아두는 경우입니다. 비상금, 내 집 마련 자금, 새 차 구입비까지 전부 한 계좌에 섞어 놓으면 실제로는 비상금을 건드리고 있는데도 단순히 잔고가 많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의 간단한 해결책은 월급의 일부를 여러 목적별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통해서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 비율을 투자 계좌나 비상금, 다른 저축 계좌로 분산시키는 거죠.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20대 초반에 이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모든 돈을 당좌 예금에만 넣어두고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 0.1% 정도의 이자를 주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에 돈을 보관한다면 그 현금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제가 아는 유튜버 친구 한 명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성공한 크리에이터인데 한 달에 약 2,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쯤 이 친구가 투자하는 것이 무섭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투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은행 계좌에 현금만 잔뜩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제가 투자했냐고 물어봤을 때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시장이 최고점에 있다고 생각해서 망설이고 있던 거예요. 그때 이 친구는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약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하지 않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2024년 10월 S&P 500 지수는 5,79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은 6,700포인트입니다. 이는 무려 15.6%의 수익률인데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린 셈이죠. 1억 원이었다면 약 1,560만 원의 수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이 친구는 3개월 전에 펀드 매니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제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지금은 자신을 대신해 투자하는 재정 자문가에게 연 1%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돈은 영원히 투자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부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하지 않게 두는 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현금 과잉 착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돈을 모아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한 유튜버 친구처럼 충분히 많은 수입이 있으면서도 투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현금을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부를 늘릴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셈입니다. 비상금은 실제로 몇 가지 핵심 요소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나 주택대출 상환금, 마트가 아닌 동네 슈퍼에서 사는 기본적인 식료품비, 공과금, 그리고 매월 갚아야 할 최소한의 부채 상환금 정도죠. 이런 필수 지출을 합산해서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수입원을 찾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비상금으로 6개월치 이상을 준비해 놓는다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투자나 미래의 자산 축적에 활용하거나 구체적인 저축 목표를 세워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죠. 제가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조언은 5년 이내에 써야 할 돈이라면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실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돈은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보관하되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적금이나 예금에 넣어두세요. 현재 고금리 예금 상품들은 연 3.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 잔고가 3천만 원이라면 그냥 놔두기만 해도 매년 105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금리 상품도 여전히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어서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량 데이터를 보면 지폐, 수표, 기본 저축 계좌,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타 자산들이 포함된 1통화량이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기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매년 여러분 돈의 구매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최근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3~4%에 달하고 몇 년 전에는 8~9%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은행에 예치된 1,0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 5천만 원의 여유자금도 매일매일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저축계좌에 5천만 원이 있고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3%라고 가정해봅시다. 10년 후에는 같은 5천만 원으로 오늘날 3,700만 원어치 물건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5~6년간 이런 변화를 몸소 경험하셨을 거예요. 2019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가격 변화가 정말 극명합니다. 당시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7,000원이었다면 지금은 9,500원 정도죠. 중형차의 평균 가격도 3,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유비만 봐도 리터당 1,400원에서 1,650원으로 상승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은행 계좌 잔고가 그대로였다고 상상해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9년에 5천만 원이면 빅맥 세트를 7,140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5,263개밖에 못 사죠. 무려 1,879개나 줄어든 겁니다. 같은 돈으로 더 적은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관할 때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주식을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원자재에 투자할 수도 있고 수집품을 모을 수도 있고 심지어 물가 연동 채권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꽤 좋은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물,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연재해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 자산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돈을 더 많이 찍어낼수록 같은 양의 자산을 두고 경쟁하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리할 수 있죠. 부유한 사람들은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동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금이 있다면 적어도 미래에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는데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하죠.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고 자신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의 희생자들은 종종 자신의 실수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 효과의 무서운 점은 어떤 일에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단기간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신이 다음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만약 여러분이 6천만 원을 저축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저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정한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에서는 실패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현금이 많으면 똑똑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똑똑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이 적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은행 계좌 잔고가 아니라 순자산과 전체 자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은행 계좌에 보관하기 적절한 현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비상자금과
단기 저축 목표를 합친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치 비상자금이 2,500만 원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2천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면 총 4,5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현금 보유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돈이 고금리 상품에 예치되어 최소한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실제로 필요한 비상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한 다음 비상자금과 단기 저축 목표를 위한 별도의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금들을 월급을 받는 주 거래, 당좌 예금 계좌가 아닌 완전히 다른 계좌에 보관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주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서 월급의 일부가 비상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자동차 구입자금 등으로 자동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계좌를 점검하는 일정을 잡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유자금은 투자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월급이 올랐다면 단기 저축 목표나 미래 투자 목표에 대한 자동이체 금액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